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을 떠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밤이 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잠이 깨어버려서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지 못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자꾸 새벽 3시에 깨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서카디안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하고 이때 민감한 사람들은 알람이 없어도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을 깨워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급격히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6시 가까이 돼서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이 자연스러운 리듬과 자주 충돌합니다. 늦게 자고 인공 불빛에 오래 노출되고 카페인을 늦게까지 마시면 몸은 원래의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할 시간보다 더 이른 새벽에 몸이 착각을 하며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점에서 체온과 심장 박동도 변한다는 점입니다. 새벽 3시 이후부터는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심장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로 박동을 서서히 빠르게 합니다. 몸은 이미 활동 모드로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는데 마음은 아직 자고 싶어하는 모순된 상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이가 불편함을 만들고 결국 선잠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가정에서의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그 결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이 떠지면 머리는 다시 자고 싶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불안과 잡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단순히 수면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 시간을 잘 다루면 오히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된 불안과 감정 때문입니다.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고민이나 걱정이 고요한 새벽이 되면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특히 뇌파가 깊은 잠 상태인 델타파에서 점점 세타파로 옮겨갈 때 무의식에 담겨있던 생각들이 슬그머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미처 풀지 못한 감정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즉 새벽에 깨는 건 단순히 수면이 방해받는 게 아니라 내면이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다라는 신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뒤척이다가 다시 잠드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무의식은 낮보다 새벽에 훨씬 더 솔직합니다. 낮에는 일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이 되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런 불안을 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뇌파가 세타파로 옮겨가는 시점은 명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간입니다. 깊은 수면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상태라서 무의식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은 평소에는 쉽게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단순히 불면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마주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점을 단순한 관찰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몸을 뒤척이며 다시 억지로 잠들려 하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거나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짧게는 몇 분만 투자해도 마음은 훨씬 안정되고 다시 잠들기도 수월해집니다. 만약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작은 노트에 지금 떠오른 감정과 생각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신경 쓰인다.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구나.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다. 이렇게 글로 적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새벽에 깨어나는 건 내면이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신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하루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눈을 떴다면 먼저 천천히 호흡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때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들숨에는 빛을 마신다고 상상하고 날숨에는 어둠을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서서히 정화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뇌파는 세타 상태에 가까워지는데 이때 무의식과의 연결이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원하는 미래의 자신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 나는 어제의 두려움보다 오늘의 가능성에 집중한다. 이렇게 자신을 미래의 모습으로 리허설하는 순간 뇌와 몸은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잡념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리듬 속에서 마음이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낮과 달리 주변이 고요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거의 없고 세상이 잠잠하기 때문에 작은 호흡 소리조차 크게 느껴지고 내 몸의 흐름이 분명히 들립니다. 이 순간은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됩니다. 명상을 하며 떠올리는 미래의 모습은 너무 구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미래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내 마음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나는 그 순간 어떤 에너지를 내뿜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감정을 세밀하게 느끼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뇌와 몸은 이미지보다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는 상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 뇌와 몸은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과거의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패턴이 점점 옅어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10분, 20분, 더 길게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겁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명상은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의식의 문이 가장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투자로도 낮 동안 느낄 수 없는 집중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호흡과 명상은 단순한 마음 안정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심상화입니다.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이제 감사의 감정을 꺼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내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떠올릴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상화를 해보세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심상화는 뇌 속 신경회로를 실제 경험처럼 다시 짜도록 만듭니다. 즉, 상상은 현실을 바꾸는 첫 단계가 됩니다. 감사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 마음은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힘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사라는 것을 단순히 예의나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사는 뇌와 몸을 새롭게 재정렬하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부터 면역력까지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 신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심상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지, 그때 내 얼굴에는 어떤 미소가 떠오르는지, 마치 실제 장면을 카메라로 찍듯이 자세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핵심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장면이 기쁨과 평안, 성취감 같은 감정을 동반해야 뇌가 그것을 현실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뇌는 단순히 그림만 그려진 이미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더해져야만 신경망이 강하게 연결되고 새로운 기억처럼 저장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금의 현실이 조금씩 그 상상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뇌의 선택적 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생생하게 심상화하면 뇌는 그와 관련된 정보에 더 민감해지고 현실 속에서 그 기회를 더 잘 포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와 심상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새벽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을 준비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기와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글로 남겨야 합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떠오른 생각, 마음속 울림, 새로운 다짐을 기록하세요.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무의식과의 대화 기록입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세요. 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오늘을 시작한다. 나는 과거보다 더 큰 가능성이다. 말로 내뱉고 글로 적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뇌는 이 약속을 실제 행동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죠. 일기를 쓰는 행위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생각과 감정이 글자가 되는 순간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됩니다. 막연했던 불안도 문장으로 옮겨 적는 순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가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깨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적어보세요. 나는 내일이 두렵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반쯤 내려놓아진 상태가 됩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언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오늘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운다. 이런 짧은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뇌와 몸은 말로 내뱉은 내용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반복해서 말할수록 그 신호는 강해지고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것은 더욱 강력합니다. 손의 움직임이 뇌의 운동 영역을 자극하면서 선언의 의미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다짐하는 것보다 글로 쓰거나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습관을 매일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해지고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기와 선언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새벽에 깨어난 순간이 단지 수면의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단순히 심리적 위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설명합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특정 장면을 상상하면 뇌 속 신경망이 실제 경험처럼 재구성됩니다. 심리학 연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암시와 시각화는 성취도를 높이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고요. 그리고 오래된 전통에서도 이미 이 새벽 수행을 최고의 수련법으로 여겨왔습니다. 불교의 좌선, 기독교의 새벽 기도, 인도의 요가 수행이 모두 이 시간대에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현대 과학과 고대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의 고요는 당신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경험을 통해 새벽 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오늘날 신경과학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의 뇌와 몸이 전환점을 맞는 시기입니다. 밤새 회복하고 정리하던 몸이 낮에 활동을 준비하는 순간, 무의식과 의식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심상화 같은 훈련이 이때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가나 예술가들은 이 시간을 집중의 시간으로 쓰고, 운동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단지 오래된 전통을 따르거나 신앙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인간의 뇌와 몸이 가장 순수하고 집중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을 뜨는 순간을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하루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불안을 붙잡고 뒤척이는 대신 호흡을 하고 감사를 떠올리고 새로운 자신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어제와는 다른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쌓이고 반복되면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학은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설명하고, 전통은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받아들일지 외면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둘째, 호흡과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미래의 자신을 리허설하세요. 셋째, 감사와 심상화로 에너지를 끌어올리세요. 원하는 삶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넣으세요. 넷째, 일기와 선언으로 마무리하세요. 깨달음을 기록하고 새로운 자아와 약속하세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한다면 단순한 수면 방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시간, 새벽 3시에서 5시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이 새로운 나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 깬다면 그냥 뒤척이지 말고 호흡하고 감사하고 기록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쌓여서 어느 날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쉼과 채널 커페이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차분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쉼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